땅의 보수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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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의 보수를 바로 세우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호입니다. 오늘 SBS와 페이스북 함께하는 대선 후보 라이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페이스북 자주 오니까 직원 된 것 같고 좋아요. 김선재 아나운서 처음이시죠? 네, 오늘 저는 페이스북 처음 왔는데 네. 사실 모니터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봤습니다. 직원이니까. 네, SBS. 그래서 좀 예. 페이스북 모비딕 페이지로 제가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스터디도 다 해왔습니다. 사전 조사를. 지금 사장님한테 좀 잘 보이려고. 네, 그럼요. 오자마자 중요합니다. SBS를 또 전 공부하시고. 사원이니까. 네. 자, 오늘 SBS 스포츠 뉴스 함께 할 수 있죠? 네. 예, 함께 뭐 이렇게 SBS 모비딕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대통령이 결정이 된답니다. 예, 막 설레요. 어떤 분이 나오실지. 아니, 어떤 사실 분이 저희는 되실지. 진행자기도 하지만 유권자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분을 만나고 좀 제 예. 마음의 결정을 내리려고 하고 마음속으로 있습니다. 약간은 좀 생각을 하고 계셨나 보네요. 네, 예. 뭐 다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네네. 어찌됐든 뭐, 나라를 이끄실 분들이니까 네. 한 표 한 표가 다 중요하고, 우리 둘도 이분들에게 굉장히 소중한 분들. 그럼요. 소중한 한 표 한 표죠. 자, 어쨌든 오늘 주인공 모시겠습니다. 개혁의 보수, 따뜻한 보수의 아이콘이죠. 그리고 사실은 국민 배우, 국민 가수, 국민 왔는데, 국민 장인으로 거듭나셨어요. 제일 중요해요, 사실. 나 깜짝 놀라서 너무 아름다우시고, 댓글도 보면 이렇게, 나 이거 보고 되게 웃겼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에 안 드는 무슨 공약을 하셨든 뭘 했나 봐요.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장인어른 이러시면 안 되시죠. 라는 댓글을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장인어른이라 괜찮아. 예, 국민 장인어른이 돼버리셨어요. 자, 바른정당 유승민을 모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아유, 영광입니다. 예, 앉으시죠. 아, 일단 인사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유승민입니다. 예, 아, 진짜 반갑습니다.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 실제로 보니까.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탁 미소 지으시는 게 굉장히 편안합니다. 근데 오늘 목소리가 좀 네. 많이 예, 목이 좀 가신 것 쉬었어요. 같아요. 죄송해요. 목소리 별로 아름답지가 못해서. 아니, 유세를 계속 하고 다니시니까 피곤해서 아무래도. 예, 목이 좀 잘 쉬어요. 컨디션은 괜찮으신 편이죠? 예, 괜찮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좀 늦은 시간에 하고 있어서 네. 이렇게 야식도 준비돼 있으니까 좀 네. 드시면서 하시죠. 예. 야식이 좀 약소합니다. 예. 예. 예, 편안하게 좀 드시면서. 아니, 아까 들어가기 전에 예. 치킨 없냐고 치킨을 찾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먹방은 치킨인데. 치킨하고 맥주를 찾았죠. 아, 야, 그래서 좀 좋았을 텐데, 있었으면. 요즘 바른정당 요새 뭐 자전거를 타고 요새를 하고 다니신다는 얘기를 자전거도 들었어요. 타고 스쿠터도 타고 걷기도 하고요. 아니, 안 힘드십니까? 그렇게 직접. 제가 그렇게 다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중간중간에 짬을 짧게만 했고 예, 예, 저는 예. 뭐 워낙 많은 일정을 소화해야 되니까 예, 예. 저희 당의 의원님들 중에 어떤 분은 지금 부산에서 걸어서 서울로 올라오고 계시고 종주를요. 예. 어떤 분은 지금 뭐 자전거 타고 올라오고 계시고 또 각 지역에서도 뭐 스쿠터 타고 자전거 타고 그래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약간 서민적인 느낌이 있네요. 뭐 솔직하게 말해서 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저희들 깨끗하게 진짜 깨끗하게 해보려고 예.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냈어요. 일단 뭐 댓글 좀 올라와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김영희 씨, 새로운 보수로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인이 되시길 완주를 응원합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유 후보님을 지지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박영준 씨. 하나 읽어주시죠. 정희진님께서 흔들리지 않으실 거 아신다고 네네. 2015년부터 정치적 소신 행보 다 봤습니다. 언제나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네. 팬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으시죠. 일단 좀 소개를 좀 해드릴까요? 예. 사실 오늘 저희가 예. 인간 유승민 네. 또 정책도 보지만 페이스북 유저로서의 대선 후보를 제가 또 사전 조사를 좀 해왔습니다. 네네. 이름 유승민, 현재 페이스북 친구는 5,000명. 이게 꽉 찼네요. 정원이 꽉 차서 꽉 더 찼어요. 이상 받을 수 없는 예, 상태예요. 예, 맞아요. 그리고 팔로우 숫자는 38,043명. 그리고 제가 좀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네. 사실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가 프로필 사진을 굉장히 많이 바꿨어요. 네, 네네. 근데 프로필 사진을 2015년 11월 23일에 올린 이후에 단 한 번도 안 바꾸셨다고. 그 사진이 마음에 드시나 보네. 아니면 또 외모에 또 자부심이 남다를 수도 뭐 있어요. 그런 건 아니고 제가 하지만 개인정보를 또 친절하게 아주 혈액형까지 오호. 꼼꼼한 A형 남자. 맞죠? 그리고 A형 맞는데 꼼꼼하지는 않습니다. 또 한 장의 프로필 사진을 포함해서 총 68장의 사진이 올라와 있고요. 사진이 좀 비교적 적네요. 네, 적은 편이에요. 주로 유승민 캠프의 내용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계신데 지난주 페이스북에서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역전 드라마, 그리고 도전과 꿈이 가능한 나라, 네. 그리고 호국 영령들 끝까지 책임지는 진정한 모습. 멋진 맞으시죠? 말이네요. 역전 드라마가 좀 귀에 들어옵니다. 이걸 써놓으신 이유는 혹시? 제가 지금 뭐 지지도가 낮게 나오니까요. 예.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역전시켜 보겠다. 제가 옛날에 한 6, 7년 전에 예. 예, 야구를 좋아하는데 예. 역전 투런 홈런을 친 적이 있어요. 진짜 홈런. 누가요? 제가요. 오, 직접 진짜로요? 야구도 하시는 거예요? 예. 뭐, 사회인 야구 같은 거요? 사회인 야구에서. 오. 예, 정식 구장에서. 야 예,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이번에 역전 홈런을 한번 쳐보려고. 기호도 4번이잖아요. 그러네. 4번 타자. 아니 근데 제가 사실 페이스북 사전조사를 했지만 네. 다른 거 좀 비공개 예. 정보를 좀 입수를 해왔어요. 예, 어떤 요새 말로 예. 그 숫자 덕후란 말이 있거든요. 어. 유승민 후보가 뭐 숫자, 날짜 이런 거를 완전 다 외우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본인이 당대표가 된 날짜, 뭐, 요딴 거를 좀 기억하시고. 어떻게 기억해, 이거를? 하는데, 그걸 왜 그거를 이렇게 기억하고 계신 건지. 아무래도 좀, 그리고 뭐 약간 뭐랄까요. 날이니까. 과거 일이라도 예. 되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나 중요한 날짜나 제가 뭔가 되게 집중을 했던 예. 그런 날짜들은 기억이 좀 나죠. 근데 다들 다 기억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 그 중요한 날짜는 기억해요. 그렇구나. 제가 뭐 전당대 출마하고 원내대표 된 날, 또 특히 사퇴한 날들은 많이 기억이 나요. 안 좋은 것도 기억이 나죠. 더. 예. 아니 그리고 토론할 때 제가 보니까 숫자를 굉장히 정확하게 맞아요. 이렇게 읊어주시니까 좀 맞아요. 신뢰성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건 이 숫자를 짚어내는 건 진짜 신뢰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 중요한 날짜는 그러면은 뭐 아내분 생일 같은 건 다 기억하시죠? 집에 집사람하고 애들 생일은 다 알죠. 혹시 잊어서 예. 늘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잊어서 봉변을 당했다거나 뭐
실수를 했다고 바쁘셔서 뭐 그런 일 없으십니까? 예, 뭐 보통 뭐 하루 이틀 전에는 약간 신호가 오니까 신호가 오는군요. 미리 그러니까 내가 까먹고 있었구나 이럴 때도 있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 눈치 안 채게 예. 마치 알고 있었는 것 같이 그런 행동하고 그러는데. 자, 댓글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서재덕 씨, 장인어른 파이팅입니다. 역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멋있대요. 목소리가 신 건데. 좀 허스키해서 더 그러신가 봐요. 예. 데이비 사이먼이라는 분이 유 후보님, 저는 이제 평생 유 후보님 지지자입니다. 와. 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시고요. 예. 그 누적 횟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400만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아주 많은 그 유권자들이 따르실 겁니다. 오늘 이걸 계기로 제가 예.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럼 본격적인 토크를 들어가 볼 건데, 예. 제목이 놈놈놈입니다, 여태까지. 예. 계속 놈놈놈. 유 후보님의 사진 중에 잘난 놈, 좋은 놈, 특별한 놈. 이 세 가지 사진을 골라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사진 볼까요? 첫 네. 번째가 좋은 놈이에요. 예.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게 이 언제적 아들딸. 사진이에요. 야 아니 이게 보니까 02년도예요. 그 월드컵 했을 때 오, 예. 그때 사진인데 제가 2000년에, 네. 00년에 제가 이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고 예. 2000년 초에 이제 정치로 들어왔는데 저때가 옛날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할 때인데요. 저 때 대선 때 무지 바빴는데 아마 예. 여름 휴가를 하루 정도 늦게 예. 하루 정도 갔나 봐요. 저기 서해안 태안반도 쪽에 네. 문금포인가요? 그 해변인데 그냥 애들하고 그냥 찍은 사진이에요. 예, 아니, 근데 아마 집사람이 찍어줬나 보죠. 멋쟁이세요. 옷 입으신 것도 이게 어깨에 이렇게 이 가디건 이렇게 막 하고 이게 쉽지가 않은 멋을 좀 잘 내시는 편이신가 봐요. 아닙니다. 아닌데. 그리고 예. 약간은 좀 츤데레 아빠인지 모르겠지만 좀 거리감이- 따닥따닥 붙어서 안 찍고 그냥 툭툭 떨어져서 찍었는데도 굉장히 가족적인데 어깨 동무라도 좀 해주시지. 네, 어떤 아빠신지 참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 방송은 정치적인 얘기보다는 어떤 인간이고 어떤 가슴을 갖고 있는지를 듣고 싶어하는 분 많거든요. 예, 저 때가 아마 땀이 나가지고 식구들이 서로 이렇게 끈적끈적해가지고 조금 떨어져 있을 표정은 때 이렇게 여름이라. 밝아도. 예, 여름이라 막 해변에서 놀다가 사진 한번 찍자 이래가지고 찍은 것 같고 실제로는 어떤 아빠신지 궁금해요. 애들한테는 애들 뭐 너무 사랑하고요. 저 둘이가 둘 다 개띠예요. 하나는 82년생이고 하나는 94년생이라서 띠동갑이군요. 예, 나이 차이가 좀 띠동갑이에요. 나네요. 나이 차이가 나서 저 사이에 제가 공부를 좀 유학을 하고 이래가지고 둘째를 한국에 와서 늦게 낳았는데 그래서 저는 뭐 애들한테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네. 정치판에 온 지 한 이제 18년째니까 예. 여기 와서는 진짜 제대로 못 해줬어요. 큰 놈은 대학 입시 칠 때 제가 그 논술학원 다니는 거 보고 야, 뭐 논술학원에서 이 비싼 돈을 받고 이렇게 가르치냐 이러면서 제가 직접 논술 지도도 일주일 하고 이랬는데 저 작은 딸애한테는 좀 미안하죠. 제가 정치한다고 거의 신경을 못 쓰고 그랬죠. 근데 뭐 마음속에는 늘 어느 부모나 다 그렇잖아요. 네. 애들 근데 엄한 아빠는 아니신지. 큰 애한테는 제가 좀 엄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아들이라 그런 거. 예, 아니요. 그때 하여튼 되게 제가 일찍 결혼해서 일찍 이제 제가 지금 82년생이고 예. 제가 58년생 굉장히 일찍 결혼했죠. 근데 큰애는 키울 때 제가 좀 엄하게 키웠는데 예, 둘이가 좀 큰애한테 조금 미안하죠. 요즘 생각해보면. 그리고 제가 애프터 이게 비포 사진이고요. 예. 15년 뒤의 사진을 준비했어요. 이게 며칠 전에 굉장히 화제가 된 게 저도 봤어요. 이게 444춤 있잖아요. 예. 4번이셔서. 집에서 둘이가 아마 촬영을 했나 봐요. 아들은 그냥 그런 대로 나이를 먹은 것 같고요. 딸은 완전히 너무 예뻐졌습니다. 딸이 너무 예뻐졌어요. 15년 차이가 이야. 이렇게 큽니다. 아, 근데 저 동영상 보고 예. 저 딸애가 누나냐. 예? 예, 요거는 아마 진짜 아들이- 어려 보이네, 아니, 좀 진짜. 동안이시긴 해요. 아니, 근데 12살 예, 차이 나 보이진 않아요. 아들이 저 춤추면서 좀 귀염을 많이 부려가지고 예. 뭐 그래서 아들이 그 소리 듣고 되게 좋아했어요. 아니, 지가. 그래서 사실 미모는 그 따님이 더 우세한데 네. 춤은 이제 아드님이 더 잘 춘다. 이런 댓글이 둘 다 굉장히 굉장히 많았어요. 매력 있습니다, 진짜로. 야. 국민 장인어른. 네. 아이고, 뭐 난리 났죠. 크게 보여드려야 돼요, 난리 이런 건. 났어요. 예. 장인어른 제가 작년에 총선 때 공천에서 이렇게 잘려가지고 예. 그때 이제 뭐 누가 이래 국민 장인이라는 예. 그걸 붙여줬는데 그 전까지 뭐 저를 막 싫어하다가 예, 선불로 막 그때부터 악플도. 갑자기 막 뭐 장인이라서 다 용서해준다 이런 식으로 댓글 달린 거 보고 제가 지금 전국에 사위가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많죠. 제가 뭐 대학을 많이 다녔는데요. 예. 하여튼 학생들이 다 알아요. 예. 그리고 뭐 사귀는 남자 있냐, 예. 뭐 그런 질문을 해요. 예, 뭐 결혼할 때 뭘 따지냐, 뭐 이런. 아니 근데 학교 다니고 있지 않은가요? 예, 학교 부담 다니고 양이? 있어요. 대학 4학년이에요. 예. 뭐 어디 가면 자 이러런 막 이런 사람 없어요? 아유, 그럼 많죠? 많아요. 너무 많죠. 예, 예. 그럼 뭐 좀, 뭐라 그러나요? 이 비위가 좋은 이 친구들이 예, 옆에 예, 와서 예. 대학교 가서 뭐 그냥 학생 식당에서 밥 먹고 이럴 때 예. 옆에 와서 막 이렇게 짓궂게 하고 그래요. 예. 아니 사실은 제가 유담양이랑 2살밖에 차이가 안 나요. 아, 제가 예, 예. 92년생이라서 네, 굉장히 빨리 네, 입사했거든요. 딸 정도의 나이인데 네. 제가 공약을 살펴보다가 이 대한민국의 딸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응원할 만한 그런 정책을 발견을 했는데 육아휴직을 3년으로 늘리겠다 이런 네. 공약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저는- 공약인지 좀 설명을 아니, 해주시죠. 저는 뭐, 진짜 저출산 문제 너무 심각해서 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니까 그동안 돈 엄청나게 썼는데 하나도 나아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육아휴직 3년이라는 게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공무원하고 교사가 예. 이미 3년을 쓰고 있다는 걸 예, 잘 예. 모르세요. 예. 그런데 일반 다른 이 민간회사 다니는 네네. 그런 분들도 3년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제 애가 18세 때까지 3회에 걸쳐 나눠서 때나. 쓸 수 있고, 보통 보면 여성들이 직장 갖고 있다가 아이를 처음 낳았을 때, 예. 그 다음에는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네. 또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될 때, 이때 굉장히 갈등을 많이 하고, 그때 직장을 많이 그만두거든요. 그러니까요. 조금 합리적인 게 3년을 쭉 쓰고 나면 또 사회생활을 또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딱딱 그때 나와요. 예, 그래서 뭐 1년은 유급, 예. 나머지 2년은 무급으로 이렇게 하라는 건데, 이 대기업이나 금융회사 이런 데는 바로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중소기업들이 문제인데, 중소기업들은 좀, 국가가 도와줘서라도 지원을 조금을 하고. 그렇게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아주 훌륭한 생각해요. 생각이시네요. 근데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 퇴근도 6시가 정해져 있지만 부장님 눈치를 보느라고 사실은 좀 퇴근 일찍 하기 그러면 힘든데 공약에 부장님을 빨리 퇴근시키자. 이런 그래서 공약이 사실 이 3년 쉬다 오는 것도 예. 약간 현실적인 그런 방법이 있는가 궁금했거든요. 예. 갔다 오면, 육아휴직 갔다 오면 눈치 보이고 이러죠. 지금 1년인데도 눈치 보고 많이 못 그렇죠, 쓰고 그럼요. 그러죠. 근데 최근에 직장 분위기들 많이 바뀌고 있어요. 아마 언론에서도 1년씩 이제 쓰는 게 보편적으로 돼갈 겁니다. 네. 근데 3년으로 되면요. 이거는 엄마만 쓰라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 다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기업 문화나 이런 거 많이 바뀌어야 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저게 당장 된다 소리가 아니고 저런 식으로 자꾸 제도가 앞서가야지 우리 고쳐지고요. 네. 제가 칼퇴근, 또 돌발노동 금지, 네. 그다음에 직장에서 너무 오래 붙잡아주는 초과 근로, 이런 거 저는 전부 다 관심 굉장히 많고, 공약을, 이 저출산 문제, 이런 거 공약 제일 많이 했어요. 예. 육아 문제, 이런 거. 예. 그래서 저는 저게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 대통령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아, 진짜 저출산이? 제가 대통령이 네. 되면 진짜 저 5년 동안 확실하게 밀어붙이고, 예. 부담이 돼서 예. 진짜 힘들다, 저것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도와드리려고 예. 해요. 예. 진짜 저출산 문제 진짜 문제가 많긴 한 것 네. 같아요. 댓글 좀 읽어드리면요. 최현욱 씨, 치킨값 내려주세요. 치킨값이 아까 저희가 너무 치킨 비싸요. 먹는다는 얘기를 예. 해가지고 유경표 씨, 제가 처음으로 좋아하는 어디 갔어?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임미정님께서 네. 숨어있는 표심이 만만치 않아요. 힘내세요. 예. 사실 여론조사가 다가 아니니까. 제가 다니면서 처음으로 정치인을 좋아하게 됐다. 저 이야기 들을 때 제일 이렇게 좀 이렇게 가슴이 좀 이렇게 뜨거워져요. 예. 그렇죠. 이런 정치 좀- 싫어하고 저는 보수 정치인인데 네네. 정치 싫어하고 보수는 더더욱 싫어하다가 예. 뭐 저 때문에 처음으로 정치인 좋아하게 됐다 이런 편지를 받거나 예. 문자를 받거나 하면 아우, 제일 찌릿찌릿하시죠. 이렇게 그래요. 사실 젊은 친구들 중에선 말 그대로 정치 혐오 이런 그럼요. 친구들도 굉장히 그거 많거든요. 많죠. 예. 예.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는 네. 강박관념 같은 것도 있는 사람들이 예. 많아요. 네. 예. 신윤주 씨, 후보님 뵐수록 더 존경하게 됩니다. 굳건한 후보님처럼 지지자들도 후보님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솔 씨, 유승민 의원님 정통 보수로서 끝까지 힘내시기 바라요. 앞으로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치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대선 후보 라이브 방송 모비딕 스포츠 뉴스 SBS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 봐볼까요? 네, 유승민 다음 후보와 사진은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 저는 사실 이 사진 처음 보고 예. 뭔가 그 클럽에서 노래하시는 것 DJ 같은데요, 하시는 줄 지금. 알았어요. 아니 노래할 때 뒤에서는 한귀 잡고 없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이 설명 좀 이게 부탁드릴게요. 뭐 하는 사진입니까? 저 장소가 예. 이놈들 연구소라는 예. 그 창업 회사예요. 벤처 회사요? 최근에 최근에 창업한 회사인데 저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거 마이크 없이 예. 손가락으로 갖다 대 가지고 이게 소리가 전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니 뭐 마이크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 이 시계 줄 같은 걸 참. 무선으로요? 예, 무선으로 이렇게 딱 이래서 들려요, 진짜. 오.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 옆에서 누가 이제 그 전화를 시연을 하는데, 예. 제가 들어봤는데, 때가 그 창업하는 젊은이들 만나서 창업하는데 뭐 애로사항 없냐, 국가가 정부가 뭘 해드리면 되냐, 예. 이런 거 이제 같이 회의하는 그런 장소였는데, 이놈들 연구소에서 저거 보고 신기해서, 우리 여기 페이스북이잖아요. 네. 저는 늘 어디 가면 이야기가 미국의 페이스북 같이 우리나라 젊은이들, 똑똑한 젊은이들이 이런 회사 좀 제발 만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회사 성공하는 회사 나타났으면 좋겠다. 엄청 많죠. 인재들. 저는 창업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관심 굉장히 많고 예. 제가 대통령이 되면 창업하는 거 또 잘하는 중소기업들 그걸 도와드려야지 예. 우리가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래 생각하고 저는 이제는 뭐 재벌 대기업 일자리 만들고 또 공무원이나 교사 일자리 이런 걸로 일자리 만드는 시대는 저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 창업벤처 네. 저게 제일 중요하고 우리나라는 특히 창업에서 성공하는 젊은이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창업에서 도전해서 실패해도 신용불량자 안 되도록 정부가 하여튼 안전하게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제발 창업에 도전 좀 많이 해달라. 아니 저희가 이제 영재발굴단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잖아요. 예. 근데 진짜 대단한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많아요. 예. 우리나라에 그런 친구가 되게 많은데 나중에 갔을 때 그 영재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국가 지원이든 어떤 방안 같은 것들을 만들 그를 좀 키워야 되는 문화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공부를 가르치고 하니까 이 아이들이 그 영재성을 자유롭게 펼치지 못한다는 말이 교육부터 예. 초, 중, 고 교육부터 예. 대학까지 그다음에 직장을 갖고 창업을 했거나 예. 네. 바로 창업을 하거나 예. 이게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저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예. 청년들 일자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보면은 일자리 몇 개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숫자의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좋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대선 후보들이 예. 전부 나와서 일자리 뭐 130만 개, 200만 개, 예. 150만 개 예. 다 이야기했지만 이 5년을 지내보면 그게 다 뻥인 게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 없는 숫자 그거 약속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창업하시는 최대한 젊은이들 노력을 해야겠다.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일자리는 대부분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는 재벌 대기업에서는 일자리 그냥 뭐 유지하고 한정돼 있는. 예, 한정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일자리 좋은 일자리 많이 나오는 게 청년 실업 문제하고 직결이 되니까 네. 저는 이걸 위해서 제가 최선 다해서 노력해서 제가 5년 임기 마칠 때 그때 되면 숫자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까지 한 번도 그 숫자를 뭐 몇백만 개 이래가지고 지킨 사람 아무도 없고 그 전부 다 허황된 약속이에요. 네네네. 하여튼 저는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제가 최선의 노력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긴 뭐 지키지 못할 약속보다는 최대한 실적을 보여주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예. 지금 댓글이 또 올라오고 네. 있는데 임상형님께서 경제에 있어서 가장 현실성 있는 답변이세요. 네. 그리고 김지혜님이 유승민 후보님 공약은 청년들이 공감하는 공약. 예. 여기는 악플이 별로 안 나오나 봐요. 걸러내는 듯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 지금 밤 10시고 또 페이스북이니까 좀 예. 젊은 층들이 많은 것 같긴 해요. 예, 이건 이제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네. 예, 그래도 밤 10시에 하는 것도 이 시간에 많이 보기 때문에, 예. 후보님 화이팅 해주세요. 후보님 방송 보려고 처음으로 페이스북 라이브를 봅니다. 유니슬님께서 보내주고요. 현숙김 씨, 탄핵을 겪고도 변화가 없는 한국, 여전히 패권 지키기 너무 안타깝습니다. 잘못한 걸 인정하고 바로 서는 용기 있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만이 답입니다. 하트까지 날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럼 세 번째, 더 읽어드릴까요? 임상혁 씨, 문미애 씨, 바른정당, 정당 이름에 맞게 바른 정치하시면서 기다리시면 국민들이 알아봐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 말에 공감합니다. 예. 저희들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너무 공짜로 모든 게 다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네.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네.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들 초심으로 돌아가서 저 말씀대로 정말
올바른 길로 가면 언젠가는 국민들 알아주신다고 믿어요. 네.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제일 예, 중요하죠. 예. 예. 빨리 달려가다 넘어지는 것보다는 예. 뚜벅뚜벅 천천히 걸어가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 사진 네. 저희가 확인해 볼까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사진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아, 따뜻한 사진이네요. 기억하시죠? 언젠지. 예, 작년 추석 때 갔네. 네네. 제 지역구 대구에서. 예. 아니 제가 이 사진을 골라온 이유가 그 따뜻한 보수와 좀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아서 네. 유 후보님 슬로건이 따뜻한 보수잖아요. 예. 이게 좀 어떤 말씀하신지 이 사진에서 좀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모습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저분은 뭐 저 어머니는 그런 분은 아니었고 예. 네. 그 시장에서 만난 어머니였는데 네. 제가 저희 지역구가 굉장히 못 사는 동네입니다. 대구에서도. 예, 예. 근데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그 하루 종일 그 폐지 예. 폐지 종이 박스 같은 예, 할머니, 거 할아버지. 예,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초생활 보장도 못 받으면서 그것도 자기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아들 딸이 월급이 있다는 이유로 예. 뭐 아들 딸이 또 용돈 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러면서 하루 종일 폐지 수집하면 10kg 모아도 한 7, 8천 원 해요. 예. 그 한 달에 뭐 30일 다 그렇게 해도 20만 원, 21만 원. 그 돈에 이제 뭐 다른 겨우 어렵게 사시는 분들, 저분들이 늘 보면 또 많이 1번을 늘 찍었어요. 예. 뭐 지금 1번 아니지만 옛날에 예.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예. 시절에. 그 저분이, 저 할머니가 또 저 만나면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제일 불쌍타 그러세요. 제가 보기에는 저 어머니가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훨씬 불쌍한데 저분이 늘 1번 찍어주세요. 그래서 제가 늘 정치하면서 우리 보수라는 게 저 할머니를 위해서, 저 어머니를 위해서 뭘 해드렸냐. 그 생각해보면 제가 거기 늘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 저분을 위해서 저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뭐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는 거. 네. 자기 혼자 힘으로 할 수 있고 돈 많고 잘 나가고 잘생기고 이런 사람은 국가 도움 별로 필요 없잖아요. 네. 근데 늘 열심히 해도 어렵고 예. 좌절하고 또 늘 불행한 일에 겪고 아프고 그런 분들은 도와드려야죠. 네. 저는 그게 국가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늘 보수가 바뀌자고 주장을 하는 거죠. 뭐 아직까지는 뭐 잘 안 통하고 있지만 저는 보수가 그래 바뀌면 대한민국이 굉장히 바뀔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맞습니다. 정치를 젊은이들도 생각하시는 게 아마 그럴 거예요. 보수하면 괜히 딱딱하고, 전통을 지키고. 부패하고 낡고 오래됐고, 뭐 이런 예, 느낌 굉장히 많이 갖고 오래됐고, 있거든요. 뭐 기득권 예, 편들고 예. 재벌 대기업 편들고 예. 이런 이미지인데 예. 그냥 만약 그런 보수가 계속하고 네. 이런 탄핵이나 당하고 예. 이런 식으로 가면 저는 보수는 거의 멸종될 거다라고 그렇죠. 예.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근데 진짜로 이런 어르신들을 보면 저도 굉장히 많이 안타깝거든요. 왜냐면 방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세요. 왜냐면 자식은 있으나 그들이 월급을 받는다는 이유로 예. 이분은 돈을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벌지도 못하고 맞아요. 있는데 예. 그러면 어떻게 본인이 스스로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발버둥 치시는 거거든요. 저런 분들, 저런 어르신들 굉장히 많고 예. 꼭 어르신뿐만이 아니라 뭐 청년 중에도 예. 장년 중에도 예. 뭐 저런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결국 거기에 국가 역할이 있는 거고요. 네. 국가 역할이 있는 거고 그게 뭐 우리가 보통 그냥 좀 이야기하는 정의 예? 이런 거하고 바로 맞닿아 있죠. 김혜슬 씨가 슬로건이 보수의 희망입니다라고 해주셨는데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보수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라고 보수 지키는 거죠. 보수는 지키는 거죠. 네. 지키는 건데 좋은 걸 지키는 거죠. 원칙 지키고요. 우리 헌법 법률 지키고 네. 또 국가를 지키고 예. 그다음에 뭐 이 품격 명예를 지키고요. 예. 국가를 지킨다는 거는 안보로 지키는 것도 있지만 국가라는 게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방금 어려운 저런 분들 때문에 너무 막 격차가 심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내부로부터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그러지 않도록 지키는 것도 보수가 지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보수가 좋은 가치를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지키는 보수를 하면 정말 굉장히 좋은 거죠. 예. 제가 봐도 점점 이 빈부의 차가 좀 심해지는 것 같잖아요. 진짜. 중산층이 제가 젊었을 때만 꽤 그래도 중산층 두터웠거든요. 진짜 심해요. 이제는 근데 예. 너무 그 차이가 심한 예. 것 같아서 없어요 사실상 중간. 예, 그 중간을 좀 메꿔주시는 정치인이 꼭 나타나야 된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빈곤층하고 부자들 예. 이게 점점 이렇게 되고 예. 중간이 텅 비어버리는 그러니까요. 사회는 지탱이 될 수가 없고 이게 중산층이 두텁게 되고 극빈곤층은 또 국가가 지원해주고 이래서
좀 끌어올려주는 이런 사회가 네. 오래 갈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서민들의 좀 관심이 많으신 유 후보님께 좀 논란이 됐던 일이 있었는데 예. 홍준표 후보가 토론회에서 네네. 금수저다. 예. 유승민 후보는 금수저다. 나는 흑수저다. 이런 예. 얘기를 했는데 동의하진 않으시죠? 홍준표 후보님은 이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셔서 참 고생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아버지가 판사였는데요. 네. 제가 어릴 때는 저도 집에 판사 월급에 사촌들, 외사촌, 이정사촌이 시골에서 올라가고 바글바글 저희 어머니 해주시는 밥을 제가 눈치를 보면서 먹고 사촌들은 쥐어박히면서 컸으니까 예. 어릴 때 제가 그래 금수저였다 이런 생각 안 하는데 예. 어쨌든 저는 제 아버지가 굉장히 정의로운 판사였다는 게 늘 자랑스럽고 네. 또 그 이전에 사람이 어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는 거, 북한에서 태어나는 거, 미국에서 태어나는 거 자기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제 아버지를 제가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는 거고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예, 예.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 태어나는 게 다르고 또 성장하는 과정에서 요즘과 같이 있는 집 자식들은 사교육 잘 받아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예. 스카이 대학 가고 없으면 교육 기회도 없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집에서 태어나느냐 이거는 자연의 선택이니까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나라가 국가가 그런 불평등한 게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보육 교육 과정에서 또 이렇게 전 인생에 걸쳐서 이렇게 메꾸어 주느냐 그렇게 더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주느냐 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같이 판사 아버지를 두고 태어난 사람도 네. 저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네. 사는 게 중요하지. 예, 예. 제가 홍준표 후보를 디스까지는 아니라도 홍 후보처럼 정말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더 서민을 위하는 정책을 펴는 그런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저는 오히려 아쉬워요, 제가. 예. 아니 근데 이런 생각을 좀 네. 담은 공약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좀 국민연금을 단계적으로 최저 80만 원까지 보장을 하겠다. 무조건 이 공약이 좀 눈에 가더라고요. 국민연금 지금 평균 받는 게 한 36만 원 정도 되고요. 예. 심지어 월 한 6만 원, 7만 원 정도 받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네. 제가 이야기한 거는 국민연금을 좀 더 평등한 구조로 만들어서 지금은 국민연금 안에 구조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걸 약간 이렇게 평등하게 만들어서 한 10년 정도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가입하셨으면 지금과 같이 그렇게 작게 받지 않고 월 최소한 한 8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예.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소득이 굉장히 많은 분들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내고 좀 덜 받아가시는 예. 그 구조로 가면 좋겠다. 이거는 별도 세금 부담 없이 예. 지금 국민연금이 워낙 좀 복잡한 이야기인데 예, 이 아주 부자들이 좀 적게 내세요. 아, 지금? 예, 우리 건강보험하고 예, 예.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특히 더 그래요. 예, 예. 그거 제가 조금 더 약간 더 평평한 데 가깝게 만들겠다는 그래서 이 저소득층 예. 진짜 어려운 분들한테 국민연금 혜택을 좀 더 드리겠다. 네. 그런 공약이었어요. 아, 공약 자체를 지금 좀 비스듬히 돼 있는 이걸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어서 좀 완전히 평평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예. 많이 내면 많이 그렇죠. 받아가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가 여기에서 한 이 정도로 오도록 그렇게 아. 만들겠다는 뜻이죠. 정민진 씨,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 바른정당 후보님에게 어떤 기원과 과제가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응원합니다. 정말 간절하게 써주셨네요. 예, 대선 때까지 열심히 하고 네. 국민의 선택 보고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가 무슨 대통령 병에 걸린 사람도 아니고 네. 저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거보다는 되어서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요즘 국민들 많이 만나고 다니면서도 이거는 무슨 과거 청산이다, 적폐 청산이다, 정권 교체다. 이 과거만 보고 투표하시면 네. 또 후회할 대통령 뽑게 되니까 제발 지금 2017년 대한민국에 이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나라 일을 제일 잘할 것 같으냐. 네. 그것만 봐주십사. 그렇게 호소드리고 있는데 방금 저 댓글에 대한 답은 제가 5월 8일 날 밤에 5월 9일 날 새벽에 드릴게요. 일주일 뒤에. 네. 강진주 씨가요, 후보 단일화 좀 물어봐 주세요. 애 같아요라고 저도 하셨는데요. 궁금해요, 이거. 이거 참- 단일화 안 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오늘 예.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페이스북에 예, 예. 제 손편지도 쓰고 또 그걸 타이핑한 것도 올리고 이러고 예. 왔는데 예. 제목이 끝까지 간답니다. 예. 끝까지 갑니다. 예. 저 5월 9일 날 그 투표하러 들어가시면 네 번째 4번 유승민 이름 보실 거고 거기 찍어주시면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저 찍어주면 될까? 예, 예. 이래가지고 저를 좋아하긴 하는데 예. 찍어줘서 될까 이 걱정을 하시는데 예. 제가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아, 예. 그런 분들만 다 찍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열어보기 전에 근데 모르니까요. 사실은 지금 하신 말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예. 본인이 그 원하는 소신이 있는 투표를 하셔야지 그래야지 더 바뀌어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부족하고 안 되시더라도 이분은 지금 지지율이 낮으니까 어차피 안 되면 내가 딴 사람 찍어 이제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방금 그렇게 찍는 게 사표라고 생각해요. 예, 그럼요. 그 사표죠. 저는 자기가 저 사람이 잘할 것 같다라고 그럼요, 해서 그럼요. 찍는 게 그게 예. 진짜 표지. 예. 아, 저 사람 안 될 것 같으니까 딴 사람 찍는다. 그게 오히려 사표 같고. 예. 제가 정말 소신 있는 정치하려고 워낙 피해도 많이 보고 예. 이랬으니까 우리 유권자께서도 예. 저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럼요. 소신 투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신 있게 투표해 주셔야 정치가 바뀌어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소신하니까 심혜자님께서 예, 예. 정치에 이분도 관심이 없었던 50대 아줌마 유승민 후보의 소신과 진정성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유 후보님에게 힘이 되는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거 댓글을 보면은 숨어 있는 표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워낙 많이 만나니까요, 네네. 사람을. 만나면, 제가 뭐 여론조사 숫자를 안 믿는다 이러면 정치인이 너무 오버하는 거지만,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숫자를 솔직히 제가 믿을 수 없고, 네. 5월 9일 날 꼭 좋은 결과 얻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지혜 씨, 저는 보수도 진보도 아니지만 유승민 후보는 잘못한 점을 인정하는 모습이 좋습니다. 올바른 모습 응원합니다. 해주셨어요. 예. 아니 근데 유승민 후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저는 확실히 그 정당 이름처럼 좀 바르고 합리적인 분이란 생각이 저는 좀 굉장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설득도 많이 되고. 유승민 대통령이 되면 기존의 그 우리나라가 봐왔던 보수 성향의 대통령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게 본인은 하실 건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지. 저는 늘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네. 저는 국가안보는 기존의 보수보다 훨씬 더 확고합니다. 네. 저는 뭐 국회에서 국방위를 8년 동안 했고요. 네. 제가 안보 문제만큼은 뭐 어떠한 타협도 안 하는 사람이고 정말 뭐랄까요. 낡은 보수가 아니라 아주 정통 보수 입장인데 제가 이 경제, 노동, 복지, 교육, 보육, 주택, 의료 이런 민생하고 관련된 부분은 네. 저는 진짜 어렵게 사시고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는 게 맞다. 네.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정책을 자꾸 찾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뭐 진보랑 뭐가 다르냐, 진보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이러시는데 진보는 무책임하게 굉장히 급진적으로 내는데 저는 이 국민 세금을 받아서 이런 정책들을 다 해야 되니까 저는 굉장히 책임 있게 안정 속에 변화하는 그런 걸 찾는데요. 저는 민생 분야는 정말 우리 중산층 서민을 위해 정책을 하는 거니까 기존에 뭐 재벌 대기업 기득권자 편들고 이런 보수하고는 다르고요. 이 헌법 법률 무시하고 부패한 게 그동안 보수였다면 저는 그럴 일 절대 없을 거라고 자신을 합니다. 이제 뭐 마지막 네. 댓글을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종호님께서 건전한 보수가 살아남는 정치 토양이 조성되기 희망해 봅니다. 이병곤 씨, 제가 유승민 후보를 지지하고 또 이번에 제가 가진 귀한 한 표 행사하는 이유는 잘못된 것에 대해 옳은 말을 하는 어른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화이팅 하세요 해주셨습니다. 좋은 말씀 굉장히 고맙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마무리 지어야 될 시간이 돼서요. 예. 너무 후딱 지나갑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뭐 좋았습니다. 네. 예, 그냥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너무 무겁지 않게 예, 예, 이야기할 예. 수 있어서 좋고 예. 건전한 보수, 건전한 진보 예. 저는 둘 다 정말 필요한 게 예, 우리 예. 한국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렇게 TV 토론을 보면서 너무 무겁지 않나, 다소 너무 좀 다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프로를 하면서 참 깨우치는 게 많거든요. 이렇게 직접 만나보니까 또 다 다른 매력들이 있으시고, 다 똑같은 사람이시고, 너무 좋은 분들이셨는데, 이렇게 잘못 비춰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뭐 아까 딸또래라고 얘기는 예, 했지만 예, 예. 그 저희 아버지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예,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제가 끝까지 가는 이유는,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 그 힘으로 정말 대한민국을 바꿔놓고 싶고, 저는 늘 옳은 정치 해왔다고 자부하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5월 9일에
드라마를 한번 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워낙 짧은 선거라서 뭐 정신없이 흘러갑니다만은 이렇게 정신없이 흘러가도 우리 국민들께서는 늘 굉장히 현명하시고 냉정하셨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고 5월 9일 여러분의 선택을 아주 겸손하게 기다리겠습니다. 많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늦은 밤까지 우리 유승민 후보님께 지금 감사의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선재 아나운서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페이스북 유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많으셨습니다.